여러분이 염두에 두신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럼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한테 반하게 되는 나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염두에 두고 계신 한 사람이 없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감지하게 되는 매력 포인트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친근한 분위기를 풍기는 매력 갖고 계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지적인 면이 강하다든지, 또 다른 분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실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매력을 알고 계실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매력 잊어버리곤 해요. 타로 카드를 뽑아보면 여러분의 숨겨진 매력이 드러나고 그걸 어떻게 상대방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줄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만의 독특한 매력이 무엇인지 타로 카드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에 대한 새로운 발견, 알지 못했던 빛나는 매력 보게 되실 거예요. 오늘 리딩을 들으시면서 확실히 알게 된 여러분의 매력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댓글에 적어두면 여러분의 매력이 글자가 되어서 무의식에 남게 될 거예요. 그럼 카드를 뽑아볼게요.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카드 번호는 10초 뒤에 공개됩니다. 네, 1번 고르신 분들, 여러분은 좀 반전의 매력이 있으시다고 보이는데요. 이 반전의 매력이 있다는 거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랑 실제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좀 다르다. 이런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일단 두 가지 차원의 매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겉으로 보여주시는 매력이 있다. 여러분만의 좀 패션이나 스타일의 매력이 있으시다고 해요. 이 가운데 보시면 돈 후한 카드, 이제 이 카드는 좀 시각적인 차원의 매력이 있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보여지는 부분에서 1번분은 강약 조절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눈에 두드러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강조하고 나머지 부분을 약하게 만드는 조절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이제 저 사람은 항상 화가 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화를 내면 저 사람은 어차피 매일 저래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근데 평소에는 굉장히 온건하고 평온하고 조용한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화를 내면 저 사람 원래 화 잘 안 내는데 진짜 뭐가 사건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시선을 계속 꽂히게 되고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자질 같은 것도 보여주려고 하고 싶으면 평소에는 오히려 안 보여주다가 딱 강조하고 싶을 때 터트려야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이럴 때만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계신 한 사람이 있거나 혹은 사람들이 있거나 이제 그렇다면 1번분은 일반적으로도 시각적으로 이 사람은 강약 조절이 확실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있겠죠.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러분의 성향의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말수가 적은데 이제 가까운 사람, 특정한 사람들이랑은 굉장히 편하게 대화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셨을 수 있고요. 혹은 거꾸로 평소에는 굉장히 활발하고 사교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는 약간 차갑고 뭔가 예의를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선을 딱 긋는다 이렇게 느꼈을 수 있어요. 공부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일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 매력이 있다든지 다른 취미 같은 데 푹 빠져 있다든지 예술적인 취향이 남다르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1번은 좀 의외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었고 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는 그런 매력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성향이 아니라 진짜 시각적으로 강약 조절이 된다 이런 차원을 여러분의 패션이나 스타일에도 연결할 수 있는데요. 딱 원하는 부분만 강조하고 딱 포인트 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면 차분하게 두는 좀 그런 센스랑도 연결돼요.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차피 모두 어디 부분에서는 다들 신체적으로도 단점을 가지고 있겠지만 뭔가 1번분은 단점을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게 만드는 약간 타고난 재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때로는 그 단점마저도 활용해서 그게 시선이 머무르게끔 만든다든지 여러분은 단점마저도 장점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직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 단점 활용하는 패션 센스나 어떤 스타일 이런 거는 상대방이나 사람들이 1번은 그런 단점이 있는지 몰랐다니까? 원래 하고 다니는 거 보면 그걸 전혀 몰랐어. 그런 센스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이 단점이 오히려 1번만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지 않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체가 강조될 수 있도록 그 강약 조절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1번분은 여러분이 평소에 유지하고 계시는 여러분만의 패션 스타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점은 어떻게 승화시키고 있는지 그런 쪽에 잠재력을 더 강화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반전의 매력은 사실 집중력, 지적인 능력이랑도 연결돼요. 해야 되는 일은 딱 순간적으로 하고 또 감정적으로도 내가 감정을 거둬야 될 때는 싹 바로 거둘 수 있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상황 판단력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적재적소에 활용하시면 진짜 엄청난 성과를 보실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완성도나 속도를 동시에 조절하려면 감정의 스위치도 여러분처럼 끌 수 있어야겠죠. 사람들이나 상대방이 봤을 때는 1번은 뭔가 세상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면이 있다.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다. 뭔가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 약간 그 정도로 가늠해보는 매력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걸 알고 보면 여러분 매력 깊은 데서는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이거를 마음 써야 되나? 내가 주변 상황을 봐야 되나? 내가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지? 약간 무의식 중에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을 하실 거고 내가 지금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딱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감정을 빨리 걷어낼 수 있고 빠르게 상황에 적응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또 타고난 자질일 수도 있는데 어떤 여러 경험을 거치면서 얻어지는 삶의 노하우 차원도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다 처리할 수도 없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걸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아오신 것 같아요. 내가 슈퍼맨도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구할 정도도 아니고 정의를 다 구현할 수는 없으니까 딱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정하는 거죠. 그 안에서 실용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강약 조절 또 감정 조절 능력 이런 데도 연결되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1번은 독립적인 사람이다. 빠르게 일에 적응한다. 일을 잘한다.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까지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내려가 보면 여러분은 아마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현명하게 선택하고 뭔가 집중해야 되는 것만 딱 구별해서 집중하는 그런 자질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고 어떤 상황에 구현되는 거겠죠. 근데 그래서 1번 분들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보셨겠지만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의 그 현명한 선택이나 빠른 실행력이나 강약 조절 이런 것을 더 염두에 두시면 삶의 다양한 거에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뤄가실 수도 있고 또 그걸 누릴 만한 자격도 충분히 있으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순간순간 멈춰서 지금 이걸 내가 왜 해야 하는 거지? 이게 내한테 꼭 필요한 건가? 이걸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또 여러분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면에서 이미 답을 찾으실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다. 이건 내가 강조해야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판단하는 것. 그 속도감에는 조언이 중요하지 않아요. 또 거기에 집중을 이어가려면 다른 사람은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죠. 그렇게 이어가신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남다른 결과를 갖게 되실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거에 집중하기도 해요. 타고난 능력이 부족한데 거기다가 엉뚱하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거나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뛰어들었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나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 나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한테 등한시하고 오히려 나한테 슬픔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괜히 시간 낭비하고 감정 쏟기도 하죠. 또 그걸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고요. 근데 1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보이는데요.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이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도 있겠죠. 그 중요한 부분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치워버릴 수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소중한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만 딱 본능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활용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은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어떤 사람을 보는 눈, 또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진짜 집중해야 되는 부분 이제 고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오히려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다고 보이고요. 이제 그렇게 강약 조절이 되면 여러분 원하는 거 더 효율적으로 또 쉽게 빠르게 가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 운명도 타고나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그런 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능력이 있는데 그걸 좀 두꺼운 천으로 덮어두고 계시고 이 박쥐가 자기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약간 초음파를 주고받는 부위를 가려놓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도 여겨지는데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시라면 가야 되는 미래의 방향은 더 뚜렷해요. 일단 가리고 있는 걸 걷어내고 초음파를 일단 쏴봐야 돼요. 직접 경험하고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 분명히 제대로 초음파를 주고받게 되고 장애물도 피해가면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아직 나만의 기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1번 분들 혹은 나는 어떤 부분을 강약 조절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일단 박쥐는 내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해결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또 해야 되는 일 이걸 두고 이거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거 강약 조절 어떻게 하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에서 이 부분을 일단 먼저 강조해보자. 그러면 답이 금방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거 강조하고 집중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그런 불안감은 일단 접어두셔도 되고요. 성공한 사람 중에 일단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계속 실패하다 보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게 될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이제까지 이거 실패했으니까 남은 거 얼마 없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을 영역, 여기에 대해서도 탐험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여러분이 모르고 계시더라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계신 한 사람, 그 상대방 혹은 사람들 어렴풋이 1번 분의 강약 조절이나 그 조절 능력, 직감 이런 부분 익히 알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오늘 카드들은 또 확실히 좀 여러분의 도전을 원하고 있다고 보여요. 또 도전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일 필요도 없는데요. 해야 되는 일, 당장 눈앞에 닥친 일 이거 하실 때에도 이거 먼저 정복해보자, 시도해보자. 그리고 나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포기하면 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포기를 또 해본 사람이 다음 걸 도전할 수 있는 노하우도 가질 수 있고 만약에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갔어요. 그러면 진짜 성공한 거고 또 끝까지 가다가 포기하고 딴 거 도전하면 다음 거는 훨씬 더 빠르게 성공하고 크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오늘 카드들은 상대방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시선에서 1번 분의 매력은 약간의 반전 매력, 또 강약 조절 이런 데 강하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매력을 더 강하게 드러낼 수 있을지 이것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매력을 극대화해서 드러낼 수 있는지 그것도 여러분 빨리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뽑으신 분들, 오늘 여러분을 카드를 보면 가장 먼저 따뜻한 마음씨가 보이는데요. 누구든지 여러 번 만나게 되면 가까워지고 싶을 거예요. 각별한 관계도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본능이 들 것 같은데요. 2번 분들의 카드를 보면 지금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정말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이 정말 매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지 그런 근원적인 가치를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는 대부분 좀 내가 없는 걸 가진 사람을 바라게 되고, 또 그걸 없는 거를 주는 사람, 그러면서도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 사람, 정말 이타적인 사람, 그런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욕망을 바라보다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떤 이타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만 특별한 관심을 가지길 바라고,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그 이타적인 사람은 그냥 다 품어주고, 또 그러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이끌어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랑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우리 본성이 좀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근데 그런 이상적인 사람,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 바로 여러분이시라고 보여요. 누구든지 2번 분이 가지고 계신 따뜻함, 이걸 한번 알게 되면 정말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거고, 여러분의 그 따뜻함도 나만 누리고 싶다, 그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만 가지고 계신 어떤 각별한 공감 능력과 이해심, 그 따뜻함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랑 대화를 나누고 1대1로 교류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집중력, 일단 여기 가장 먼저 감탄하게 되겠죠. 그 따뜻한 마음씨, 또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거, 상대방의 문제나 어려움에 정말 귀를 기울여주는 그 경청의 자세, 이게 여러분의 강렬한 매력으로 보이고요. 근데 아마 이번 분들 중에서 좀 스스로의 그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정도일까? 이런 의구심이 드실 만큼 사실 여러분의 그 공감 능력이나 감정 이해력이 그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깊은 곳에 강하게 깔려 있고, 그게 사람들이 굳이 말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의 다른 능력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 정도다, 이렇게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 분들은 아마 그래서 좀 여러분이 계신 모임이나 어떤 조직이 있다면 그 안에서 누구 한 사람이 부당하게 대접받는다거나 힘든 거 할 때 그 상황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정의감을 발휘하는 그런 장면도 있으실 거예요.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내면의 측은지심을 키우고 계시고 이미 그게 생생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그걸 들여다보면 아마 여러분은 내가 모든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다 연결돼 있다,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 옆에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묘하게 흔들리고, 그게 다 사람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감정의 파도가, 그 파동이 나한테 전달되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천하의 악인이에요. 정말 살인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려도 저거는 악어의 눈물이야, 일부러 연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측은지심보다는 분노가 더 생길 거예요. 이 결국 측은지심이라는 거는 나랑 그 사람이랑 연결돼 있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이 나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 같을 때 그때 생기는 그런 텔레파시 같은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측은지심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게 여러분 매력의 큰 축으로 보여요.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의 어려움이 정말 저 사람의 개인의 어려움일까? 저 사람이 자초한 걸까? 혹시 우리가 공동체의 어려움이 아닐까? 모두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여러분 그릇이 크다고도 보이는데요. 그 그릇이 크다는 게 그냥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라 진심이기 때문에 나 하나만 잘 살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더 많은 사람의 행복, 이런 것들을 바라야 한다. 왜냐면 그게 인간으로서 당연한 바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그런 감성의 연결, 좀 넓은 아량을 가지고 계시고 이해심도 충분히 가지고 계신 것, 이게 이제 여러분의 매력 포인트라고 보여요.
물론 그런 따뜻한 그런 마음씨 말고도 여러분은 외적으로도 매력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데요. 특히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은 눈에 확실히 강한 매력이 숨겨져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만약에 원하는 게 있으시면 여러분은 눈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의 눈에는 좀 눈빛이 특별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이 마지막 카드에 사슴이 나왔어요. 우리가 관상에서도 사슴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성격을 상징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순수함, 이게 있어서 좀 줏대가 있고 자기만의 판단력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슴처럼 눈이 맑다, 맑은 눈을 가졌다라는 거는 좀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더 밀고 나간다. 추진력이 있다. 때로 사람들은 넌 그건 광기야 이렇게 부를 정도로 진심을 다할 때 눈이 맑다라고 하거든요. 맑은 눈으로 책을 읽는 사람, 맑은 눈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수업을 듣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도 와, 저 사람의 저런 맑은 눈, 저 기운과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 정도로 여기게 돼요. 눈이 맑지 않은 사람이다 라면 반대로 약간 계산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이익이나 손해를 너무 따지고 이리저리 재보고 최소한 움직이고 최대한 이익을 보려는 약간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줏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연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슴과 같은 눈을 가졌다, 이거는 그냥 순수해 보이고 뭐 눈이 맑고 예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관상학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열정이나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흔들림 없이 자기만의 영역에 올인하는지, 투자하는지, 정성이 있는지, 그걸 증명하는 기준이 바로 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바로 그런 매력이 있으실 거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상대방 혹은 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에 그렇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모습, 그게 또 엄청난 매력이 되었다고 보이고요. 또 여러분이 집중을 하고 몰입하는 거를 돌아보면 그게 어떤 단기적으로 이익을 주니까, 보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라면 쉽게 포기했을 거야. 이리저리 따지다 보면 나는 저거 도전하지 못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는 일에서 뭔가를 여러분이 보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몰입하고 열정을 쏟아부으셨겠죠. 그렇다면 이번 분들은 따뜻한 마음씨랑 정의감도 가지고 계신데, 그 정의감을 기반으로 하는 공감 능력, 이해심, 또 그런 것들은 또 어쩌면 선택과 집중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데요. 이 정의감, 또 집중력, 내가 순수하게 나만의 세력을 가지고 나만의 기세를 가지고 의지를 표현하는 것, 이런 것도 판단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어느 것이 선한 건지, 어느 것은 악한 건지 이것도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보호해야 되는 거는 확실히 집중하고, 또 제거해야 되는 건 없애고, 이걸 구별하고 나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택 이후의 투자, 헌신, 이렇게 집중력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런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을 좀 더 자세히 알고 나면 사람들은 나도 이러한 이번에 울타리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평화롭겠다. 이런 생각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이런 여러분의 타고난 능력과 재능, 이걸 더 강화하시는 방향으로 정체성을 좀 더 다듬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 또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더 끌어당기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내면이 더 단단해지는,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오늘 카드들은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번 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은 그 감성과 공감 능력, 이 여러분의 이미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번 분들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그런 경험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그 의미가 없으면 집중의 동력을 좀 쉽게 잃게 되는 그런 경향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선택과 집중에 힘이 있는데 그게 꾸준히 이어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오려면 그 안에 목적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또 목적이 주는 의미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번 분들은 좀 삶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뭐 숫자나 어떤 한 사람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단편적인 목표 이렇게 두신다면 그 안에 감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허무한 감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목표를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을까? 원대한 목적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그 목적 자체도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약간 사회랑 공동체랑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면 이렇게 좀 타고난 공감 능력과 또 사람에 대한 이해심, 따뜻한 마음씨, 인간만이 알 수 있는 이런 감성,
이런 쪽으로 목적을 잡지 않는다면 목표를 이루게 돼도 나중에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속 쫓아가게 되고 그럼 결국 갈증만 생겨요. 제대로 만족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인생의 목적 자체를 내가 뭐를 갖느냐, 뭐 어디까지 가느냐, 어떤 걸 해보느냐 약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쪽으로 세우지 마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도 꾸준히 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갈고 닦을까, 고귀한 목적을 이룰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까, 여러분은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는 이 카드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삶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 기록하는 사람, 이 카드를 보시면 지식과 정보를 보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는 거는 죽어버린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세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살아있는 지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력이 있어서 전해주는 거예요. 기록은 그만큼 또 어제 일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 넘어서서 미래의 내가 다시 되새기려고, 또 다음 세대가 더 배우고 확장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해요. 내일의 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나를 기록하는 거죠. 또 여러분의 어떤 통찰력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도 꼼꼼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지혜가 더 확장될 거고 아주 진하게 숙성된 여러분만의 살아있는 역사가 될 거거든요. 이번 분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이, 또 없으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 여러분의 이미 그 따뜻한 마음씨나 진정성, 또 진심을 갖고 사람들한테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것, 또 정의감, 이런 부분을 특별히 매력으로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섬세하게 가다듬어질지, 또 여러분만의 정체성으로 어떻게 빚어질지, 여러분의 숨겨진 잠재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더 멋스럽게 키워가시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지 그것들을 고려하시면 여러분의 매력은 훨씬 더 극대화되고 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에너지가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데요. 동해번쩍하고 서해번쩍하는 좀 활력과 열정, 이런 것도 강하게 보이고요. 또 3번 분들은 아무래도 좀 대체 불가능한 매력, 이걸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카드들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이미지 자체가 좀 노란빛의 강한 긍정적인 차원인데요. 아마 3번 분들은 여러분이 계신 곳 자체를 좀 빛내는 좀 비타민, 활력소 역할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같은 일도 3번이 하면 확실히 다르다, 이런 평가도 받고 계실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마지막에는 무당벌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무당벌레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당벌레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성향이 좀 위로 계속 올라가는 본능인데요. 그래서 무당벌레를 사람의 성향이랑 연결해보면 좀 성장 욕구가 강하다, 이렇게 말해요. 3번 분들은 좀 직장이나 학교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딱 보여주고 계신 성취가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작용한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3번 분이 딱 맞게 되면 유독 깔끔하게 일 처리가 된다든지 일이 성공가도에 쉽게 오르게 되고 여러분이 없으면 일이 그르쳐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임이나 조직 안에서 여러분이 자꾸 불려가게 되는 그런 장면도 보이고요. 사람들이 일이 성공하려면 3번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거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지식이나 노하우가 돋보일 거예요. 전문성이 보장돼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도 주고 계신다고 보여요. 이제 그래서 암암리에 아마 3번 분을 눈여겨보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 또 관심 갖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음에 과제할 때는 내가 진짜 3번이랑 꼭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또 뭐 업무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게 된다면 3번 진짜 잘할 것 같다, 약간 기대감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사실 사람들의 능력을 평가할 때 꽤 좀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기도 하는데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접관이나 또 상사, 윗사람, 교수님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좀 선입견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도 해요.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라든지 후광 효과 이런 건 또 무시할 수 없겠죠.
근데 3번 분들은 그런 후광 효과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차원으로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는 후광 효과를 유리하게 작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요. 일단 이미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랑 기운 자체가 긍정적이에요. 아니, 물론 뭐 맘먹고 여러분을 험담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깎아내리려는 사람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좀 첫인상 자체가 호감형으로 보이고요. 또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어떤 성장 욕구나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 기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기 때문에 또 인상에 그런 것들이 묻어나 있다 이렇게 보여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무당벌레의 원래 속성이랑 연결해보면 이 무당벌레가 원래 진딧물을 잡아먹는 유익충, 좋은 곤충인데요. 이 악한 거, 부정적인 거, 그걸 여러분이 흡수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3번 분들이 이제 방에 들어가거나 뭐 사무실이나 식당이나 이렇게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그 공간의 분위기가 싹 바뀌는 좀 그런 힘을 가지신 거, 뭐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3번 분들은 이제 어떤 식당이나 카페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원래는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온 다음에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 약간 손님을 여러분이 끌어당기는 그런 경험도 자주 하셨을 거예요. 그게 무당벌레가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물리학에서 이 촉근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 미세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그 끈의 굵기가 좀 굵고 탄성이 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더 강하게 끌어당기고 이 끈 자체에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다른 부정적인 끈이랑 이렇게 부딪혀서 끈끼리 싸우면 이제 상대방 끈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강한 긍정성이 있으신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빈 공간에 들어가시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저 끈을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무의식을 갖게 되고 끌려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또 원래 공간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막 그물로 쳐 있었으면 여러분이 들어가야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이제 여러분 끈 때문에 끊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정화의 과정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물론 주변에서 3번 분한테 야, 너는 진짜 강한 끈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직접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몇몇 분들은 이렇게 경험적으로 많이 이런 데이터를 쌓아 오셨을 수도 있고 여러 번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야, 3번이 오면 뭔가 분위기가 달라져 이렇게 생각할 거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공기의 정체성도 달라져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뚜렷하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사람들의 무의식 안에는 이게 다 자리 잡을 수밖에 없고 뭐 여러분이 생각하지는 한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이런 차원의 매력을 감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나 뭐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3번은 비타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표현할 건데 이제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의 이 긍정적인 면 그 안에 깊은 데는 또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또 이제 아무도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도 잊고 지낼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여러분만의 아픔이나 희생이나 헌신도 있겠죠. 이 3번 분들 중에서 이미 알고 계실 수는 있는데 이게 이런 분들은 세상이 여러분한테 어떤 기대치를 굉장히 강하게 잣대를 내미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나는 잘해내야 된다. 약간 이런 완벽주의, 강박관념? 이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피로도 이런 것도 있겠죠. 이 세상의 기대에 맞추려면 이 무당벌레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에너지에 비해서 더 많이 희생을 해야 한다든지 저 깊은 내면에서는 진짜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도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거야. 약간 스스로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 사람과 사람이 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돼 있다. 이제 또 그건 또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존재로서도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연결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꾸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나는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돼. 약간 기준이 좀 과도하게 높아진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쪽에서는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죠. 체력에 비해서 뭔가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게 된다든지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항상 흡수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어떤 파도에 몰아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사실 3번 분들의 이런 강한 에너지나 또 긍정적인 면모나 이렇게 비타민처럼 활력적인 모습,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에너지를 주는 모습, 주어진 일은 잘해내려고 하고 또 성장하려고 하고 또 이런 면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 또 지나치게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는 건 아니지 이런 것도 말하고 있는데요. 3번 분들은 일단 자기 조절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매력인데 그게 또 타인한테는 관대하고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또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이 아끼고 있는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 혹은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는 이 한 사람, 이 사람한테는 진짜 여러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될 건데, 여러분 안에서는 스스로 배려해야 되는, 스스로 사랑하는 그런 장면들도 만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3번 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넌 할 수 있다, 넌 잘하고 있다. 여러분은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격려도 잘하고 칭찬도 잘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좀 가까운 가족, 또 사랑하는 사람, 또 혹은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는 상대방, 그 사람한테는 더 친절하게 대하실 거고, 일단 윗사람한테도 에너지를 주고 또 아랫사람도 품어주는 일단 네트워크 능력도 타고나셨거든요. 조직에서는 누가 봐도 그런 사람 있으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자기 일도 너무 잘하고 똑부러지는데 말도 부드럽게 하고 사람들도 챙겨주고 자기 일 말고 딴 사람 일도 도와주고 나서서 해결해주고 겸손하고 이런 것까지 갖췄으니까요. 근데 대부분 3번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좀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면이 보이는데요. 문제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약간 현타가 온다든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살고 막 사람들도 품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중간중간 꼭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나 스스로한테도 이제 친구한테 칭찬하듯이 격려하는 그런 과정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이는 능력이나 어떤 자질이나 성향 여기에는 진짜 흠잡을 면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동시에 그게 안에 숨겨져 있는 상처라든지 아픔이나 뭔가 인정욕구, 불안감 이런 것도 있다는 걸로 연결할 수 있어요. 또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이 이제 너무 세상이 원하는 거 혹은 특정한 누군가 그 상대방이 바라는 모습 그걸 여러분이 맞춰주게 되다 보니까 그 틀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최선을 다해 오셨다 이렇게도 묻고 있거든요. 너무 그 틀 안에 갇혀 있던 거죠. 때로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어떤 유머, 즐거움 이런 것들도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나친 희생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안에 웃음은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없게 돼요. 그러면 목적도 상실하겠죠. 이제 그래서 3번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의 어떤 전문성이나 열정이나 또 동시에 배려심이나 헌신이나 긍정적인 마인드, 겸손한 자세 이런 것들은 이미 매력으로 갖추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는 나를 좀 더 스스로 돌봐야 된다.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충분히 여러분은 좀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셨고 남다른 책임감도 보여오셨다고 오늘 카드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또 그게 주변 사람 또 상대방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확실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나도 3번처럼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은 분명히 가지게 될 거거든요. 이런 에너지는 여러분을 성공으로 데려다 줄 거는 분명한데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좀 더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루틴, 시간 이런 것도 꼭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3번 분께서 지금 염두에 두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단 여러분의 좀 에너지나 빛나는 존재감 이런 건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활력을 주고 있고 또 사람을 포근하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매력으로 여기고 있고요. 특히 3번 분들께서 지금 염두에 두신 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이제 그 사람은 확실히 여러분의 그런 에너지나 빛나는 존재감 이걸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주변에 보여주시는 어떤 활력이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 이런 부분이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해요. 또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어떤 긍정의 에너지를 계속 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3번이 진짜 탁월하다. 나도 도움받고 싶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매력에 이미 끌어당겨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이 사람한테 내가 희생해도 되는 건가? 헌신하는 거, 배려하는 거 괜찮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도움되는 부분은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기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어떤 시간이나 에너지나 노력 이런 게 진짜 의미 있는 곳에 쓰여야 하고 정말 3번 분을 위해 쓰고 계신지 그런 부분 돌아보시는 게 이제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확신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사람, 원하는 상대한테 딱 여러분의 능력이나 재능 이런 걸 긍정적인 에너지로 담아서 표현하시면 바로 그 사람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또 동시에 관계가 빠르게 단단해지는 그런 결과도 보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4번 분은 좀 온도차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온도차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고 보여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 자기만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말투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외모나 표정이나 체격에서 느껴지기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분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삶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온도로 드러나는데요. 물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서 그 사람의 온도를 바로 직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어떤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가족이나 동료나 지인 이런 경우라면 보통 그 사람의 온도를 표현할 수는 없어도 좀 느낄 수밖에 없고, 또 대중들한테 보여지는 삶을 사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사, 이제 이런 분들은 그 자기만의 온도를 표현하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과 어떤 브랜드 가치 이런 거랑 연결돼 있어요. 근데 4번 분들은 좀 어떤 면에서는 뜨겁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한데 또 어떤 면은 좀 차갑고 냉철하기도 한 좀 그런 면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이는데요. 또 그런 온도차를 대부분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 온도차가 또 근데 느껴질 때 그게 좀 더 인간적인 매력으로 강렬하게 기억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있는데 걔가 이제 집에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랑 엄청 활발하고 막 움직임도 많고, 그러면 이제 집에서 모습, 밖에서 모습 그게 진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모두 어느 정도 일관된 성격이 있기도 한데 사회적으로는 가면을 쓰고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페르소나가 여러 가지겠죠. 친구랑 있을 때, 어른이랑 있을 때, 아이랑 있을 때 이게 다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다르고요. 이 여러 가지 가면을 갖고 있다. 이제 그 사람은 사회적인 역할들을 수행할 때 원활하게 하고 또 그 역할마다 기대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걸 원만하게 이뤄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4번 분들은 그런 차원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 계신 것 같은데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딱 집중해서 일할 때, 유니폼 갖춰입고 일할 때 약간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고, 사적으로 만났을 때 정체성, 약간 이런 모습의 온도차가 꽤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연예인들도 이제 사복 패션이 있다 이런 얘기처럼 공적인 장소에서의 패션이랑 평소 자기 생활할 때 패션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 정도의 온도 차이를 4번 분께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계신 한 사람, 상대방이 있으시다면 이제 그분은 여러분의 그 온도차를 느꼈기 때문에 의외의 매력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여러분의 SNS 공간에서의 모습, 그게 이제 평소 오프라인에서 모습이랑 좀 다르게 느껴졌다든지, 아니면 공적인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말투랑 가족이랑 대화할 때 말투, 이게 좀 달랐다든지, 약간 이렇게 여러분의 이미지가 변하는 거에 좀 놀란 것 같아요. 업무할 때는 날카로운 표정, 차가운 이미지 이런 거였는데 누군가를 도와줄 땐 굉장히 따뜻했다든지, 무표정으로 업무를 하고 막 빠르게 손을 움직이고 일에 집중하다가 뭔가 딱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봤을 때, 아니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럴 때 눈빛이 반짝이면서 막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 약간 그렇게 온도 차이를 확실히 깨달은 이런 맥락도 가능해요.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 이 정도로 약간 냉탕과 온탕의 차이 이런 걸 보여주셨을 수 있고요. 염두에 두신 상대방이 없으시다면 아마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온도, 비슷한 온도의 스펙트럼이 있었을 텐데 그 온도를 벗어났을 때 매력 포인트가 된다. 이제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그 온도 차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4번 분께서 좀 나는 활발한 사람이다,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들이랑 어울린다, 목소리 톤 자체가 좀 밝다, 높다 이러면 여러분이 유독 좀 차가워지는 분야, 좀 진지해지는 곳이 어딘지 그걸 보시면 좋은데요. 평소에는 밝고 긍정적인데 유독 어떤 소설을 읽을 때, 문학 작품이나 예술 같은 데 깊이 빠지는 그런 분이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공부할 때, 업무할 때 그때는 평소보다 좀 더 꼼꼼하게 한다든지, 업무 자체가 돈이랑 관련돼 있어서 좀 더 섬세하게 살펴야 한다든지, 공정성을 유독 발휘해야 한다든지 좀 그런 부분이 있으실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조금 더 진중해지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거꾸로 여러분이 평소에 좀 차분하고 조용하다, 이제 그런 분이시라면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좀 더 불의 에너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지, 어느 부분은 내가 에너지를 좀 확 쓰고 있는지,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에너지를 확 집중하는지 좀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그 온도차를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다 모두 하나만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지는 않아요. 맨날 뜨거울 수도 없고 모든 거에 다 차갑지도 않아요. 하지만 4번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 온도차가 좀 큰 편으로 보이고 또 그게 여러분의 매력이라고 하거든요. 어디에 내가 집중하는지, 어느 분야는 내가 평소랑 조금 다른지 그걸 염두에 두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매력도 더 키워가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그게 특정한 한 사람한테 어필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 삶에서도 더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실 수 있는 좀 그런 힘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온도차 중에서도 4번분께서 좀 유독 헌신하는 거, 양보하는 거, 내 이익도 내려놓게 되는 거, 좀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조금 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쪽, 이 분야의 공부는 내가 완전히 좀 배우는 사람의 마인드를 가지게 된다. 내가 좀 더 겸손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야로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그런 쪽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어디서부터 내 매력이 더 강해질 수 있는지 이걸 알아보실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금전적인 성취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되거나 좀 이런 쪽이랑도 연결될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 동전 7번이랑 여황제랑 낙타까지 연결된 흐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내가 미완성이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된다. 이런 학습자의 마음. 아니면 또 이런 쪽에는 내가 욕망이나 욕구나 욕심 같은 건 좀 더 내려놓게 된다. 이런 우선순위를 가진 가치. 조금 더 선한 거, 더 위대한 거, 영향력 이런 걸 생각하는 마인드. 그게 여러분의 매력의 원천이 된다고 보여요. 물론 4번분들께서 현재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실지 그건 다 다르실 수 있지만 지금 앞에 나온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은 좀 더 이제 자기 통제력, 제어력 이런 거 단단하게 가지고 계시다고 보이는데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또 여러분은 좀 더 정직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직하다는 게 꼭 도덕적으로 성숙했다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그거에 맞는 합당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익히 알고 있다. 이제 이런 거랑도 연결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정직하다 이렇게 말할 때 꼭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사사로운 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것도 말하거든요. 한 번 말을 뱉으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 번 결정한 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거짓되지 않은 사람, 도박이나 요행 같은 거 바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그 신뢰와 정직함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게 유독 어디 발휘되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분들은 업무라든지 생활 태도라든지 학업이나 커리어 쪽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걸 더 인간관계나 애정관계에서 더 발휘하고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어디에 도대체 정직하게 임하고 있지? 이걸 먼저 살펴보시고요. 그걸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으로 어떻게 연결할지도 생각해 보세요. 학업이나 커리어 쪽에 정직함, 진지함 이런 걸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풀어가시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에는 조금 나사를 풀어주는 그 온도차도 명확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이 모든 부분을 다 진지하게 대한다는 건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기가 더 어려워져요. 집중할 때 딱 집중하고 나머지는 또 풀어질 때 느슨해지고 부드럽고 융통성 있게 이렇게 사는 게 더 매력적이죠. 오늘 카드들을 보면 4번분들은 좀 그런 온도차가 있을 때 여러분이 어디서는 냉탕을 보여주는 좀 집중하고 또 어디서는 의외의 따뜻한 면을 보여주고 이제 이런 부분의 밸런스를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단순히 딱 한 사람만 이 매력을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4번분의 이런 온도차를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말 쉽게 찾을 수 없다. 희소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또 그게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게 만드는 뭔가 그런 요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온도차를 어떻게 조금 더 다듬어야 될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같이 보여야 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회사나 업무로 만난 모임 이런 쪽이라면 내가 의상은 더 어떻게 하고 말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표정은 어떻게 지어야 될지 이런 것도 미리 준비해 보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온도로 대하고 어떻게 배려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배려심을 표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내서 나만의 힐링하는 방법을 찾아서 내가 여기서는 좀 풀어지자 이렇게 결심하셔도 되고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내가 그런 에너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독서나 문화생활 같은 걸 어떻게 할지 스스로 따뜻하게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사람들이랑 좀 더 깊게 따뜻하게 연결되는 방법은 뭘지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구별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 여러분만의 약간 온도차에 기반으로 한 이미지 메이킹, 그게 섬세하게 되면 여러분의 매력이 더 두드러질 거예요. 네, 그러면 단순히 로맨스뿐만 아니라 어떤 대인관계나 뭐 학업이나 커리어, 네트워크 이런 쪽에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정말 잠재력이 무궁무진하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연결해보면 이제 여러분은 좀 지덕체를 갖추고 계시다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요. 뭐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 지덕체 이 개념 배웠던 게 지금 5번 분들 카드를 보니까 갑자기 떠올라요. 이 지덕체는 좀 지성이랑 따뜻한 마음, 또 건강한 몸, 이 세 가지 요소가 기둥처럼 잘 되어져 있어야 한다. 이런 걸 말하는데요. 그 기둥이 하나라도 흔들리면 안 되고 이제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덕체 세 가지를 5번 분은 잘 갖추고 계시고 또 이 세 가지 기둥이 앞으로 정말 균형 있게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타고난 잠재력도 가지고 계신데요. 만약에 5번 분께서 이제 내가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은 모호하게라도 뭔가 대략적으로라도 여러분을 보면서 지덕체 이런 밸런스를 떠올리게 될 거예요. 염두에 두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대외적인 이미지,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5번은 좀 균형이 잡혀 있다. 지덕체가 두루두루 갖춰져 있다. 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거예요. 물론 보시는 분들마다 이 에너지의 모양이 다르고 또 기 자체가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상황은 다 다르시겠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여러분만의 좀 지덕체의 밸런스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나눠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지적인 영역에 매력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좀 창의적인 에너지가 있으시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만의 노하우, 통찰력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데요. 이 지적인 매력은 뭐 꼭 학업이나 커리어 쪽으로만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지적인 영역을 이제 업무에 연결하고 뭐 학업이나 자기계발 이렇게 사용하긴 하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 지적인 능력은 논리적인 사고력이라든지 뭐 금전적인 영역 이런 건 당연히 지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그런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몇몇 분들은 아마 여러분만의 어떤 시적인 표현력이나 단어 구사력, 유머 감각 이런 걸 갖고 계실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이 SNS 공간에 글을 남기거나 사진을 남기실 때 뭔가 5번은 달라도 다르다 이런 인식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 옷을 하나 툭 걸치기만 해도 왠지 멋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이 지적인 매력은 약간 깔끔한 태도, 정제된 표현 이런 거랑 연결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 상황을 파악하고 맥락을 판단하고 좀 그런 면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 지적인 영역이 사회생활 할 때는 또 인간관계 유지할 때는 눈치랑 센스랑 연결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 정말 여러분만의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5번은 유독 기억력이 좋아. 약간 이런 인상을 상대방이 갖는다든지 어떻게 이런 거를 연결해서 믹스매치하지? 약간 이런 센스? 일도 빨리 배운다. 적극적이다. 민첩한 태도다. 이렇게 연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적응력도 굉장히 빠르실 거고 상대방의 기분은 일단 굉장히 빨리 파악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스킬도 좋으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업무 스타일은 어떤지, 상대방의 어떤 장점과 단점도 빠르게 파악하고 또 그걸 이제 버무릴 수 있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묶어주는 어떤 리더의 자질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고 보이는데요. 사실 5번 분들은 이 지적 능력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을 컨트롤 한다든지 뭐 사람의 마음을 읽는 어떤 광고나 뭐 마케팅이나 상담 이쪽으로도 재능을 발휘하실 수 있고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은 덕을 갖추고 계시거든요. 편안한 대화법 이런 것도 가지고 계세요. 눈을 보고 대화한다거나 상대방한테 여러분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가까이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알려져 있을 것 같아요.
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여러분만의 따뜻함이 있으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떤 TV에서 인터뷰하는 장면 같은 걸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진행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인터뷰의 내용도 달라지고 어떤 메시지 같은 것도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이 정치인 인터뷰한다 그러면 인터뷰한 사람이 일단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이 있어야 되고 이 실시간으로 만약에 방송되는 거다 그러면 약간 질문도 날카롭게 던지면서도 예의에 갖춰서 질문해야 되고 이 정치인의 마음을 녹여내서 정말 진심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뭐 아니면 영화 감독이랑 인터뷰한다 그러면 영화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이 분위기를 잘 조성해서 이야기가 잘 풀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건 확실히 타고나는 면도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5번 분들이 아마 그런 능력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진심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고 솔직하게 자기 입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대화법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아마 그래서 좀 타고난 상담가로서 자질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5번 분께서 진짜 이런 매력을 잘 발휘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방송이나 언론 이런 쪽에 종사하실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도 면접관이라든지 인사팀 그래서 뭐 좋은 인재를 어디에 배치할지 이렇게 작용하신다면 정말 좋겠죠. 뭐 아니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이제 아랫사람한테 업무의 양과 내용을 조절하는 이제 상사 이렇게도 발전되실 수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이런 자질은 부모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타고난 역량이 있을 건데 그게 발휘되도록 도와주면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약간 조력자의 능력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5번 분들은 연인 관계에 돌입하게 되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많이 의지하게 될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랑은 진짜 부부가 돼도 되겠다. 가정을 꾸려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거거든요. 뭔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5번이랑은 대화가 잘 통한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게 아마 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좀 편안한 대화법, 사람 자체로 존중하는 마인드 여기서 풍겨져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로 여러분 매력에서는 그 건강한 몸, 여기서 오는 신체적인 매력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물론 뭐 전형적인 미녀나 미남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여러분만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 매력이 되는 건 확실해요. 가장 먼저 나온 이 데빌 카드가 좀 치명적인 육체적인 끌림이 있다. 딱 한 사람에게 꽂히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눈빛이 살아있다든지 얼굴에서 한 부분이 유독 좀 매력적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뭔가 아우라가 있고 뭐 손짓이나 제스처에 여러분만의 매력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분만의 그 매력 포인트 알고 계실 수 있어요. 내가 다른 데는 몰라도 이 부위만큼은 좀 매력 있어. 이렇게 혼자만 알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근데 가운데 지금 칼 2번이랑 정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매력은 육체적인 매력, 특히 잘 드러내지 않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매력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감춰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의 기준이라는 것도 시대랑 문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생각하는 어떤 미의 기준이나 꽂히는 포인트는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5번 분들이 나는 뭐 신체적인 매력이 별로 없을 거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매력이라고 여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움츠러들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마른 사람을 싫어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또 통통한 사람을 포근하게 생각해서 좋아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담한 사람을 더 선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에서 이건 장점이고 이건 단점이야 이렇게 한정시키기보다는 어쩌면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감을 더 가져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이미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오히려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미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뭐 만약에 손목이 가는 게 장점이다. 그러면 손목을 좀 드러내는 패션을 활용하신다거나 뭐 아니면 팔찌나 시계를 차서 좀 시선이 글로 가도록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죠. 일단 장점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코디를 하시면 단점은 일단 잘 안 보이게 될 거고 또 단점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쨌든 어떻게든 여러분을 찾아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5번 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신체적 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강조해 보시면서 좀 당당하게 드러내시면 그 매력을 알아보는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염두에 두신 사람이 있다. 아마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매력은 이미 봤어요. 그걸 여러분이 더 강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이고요.
이제 그래서 5번 분들은 여러분의 매력을 그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다 그걸 현재 상황에 적절하게 연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화법, 또 편안하게 미소로 대하는 거, 분위기를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자질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 걸 또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겠죠. 염두에 두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 여러분의 매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장점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게다가 여러분은 진짜 신체 어딘가에 분명히 매력 포인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단점일 수도 있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한테는 신체적인 매력이 있고, 그걸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쌓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덕체를 여러분이 온전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좀 더 빠르게 여러분의 매력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만의 독특한 매력이 그 사람도 끌어당길 수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도 끌어당길 것이다. 이런 확신도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